네, 여러분 근저당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번 참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채권자와요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돈 받을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둘 사이에서만 유효한 거야. 자, 이럴 때 이 채권자는 뭐가 걱정이야? 돈 떼일까 봐가 제일 중요한 걱정 사항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내가 나중에 저 채무자의 확실한 재산에다가 집행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럼 나는 돈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주었다 라고 하는데 채무자에게 현찰은 지금 없으니까 돈을 빌렸겠지만 이 사람이 집이 있어. 이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집의 등기부에 갑구 부분에 채무자가 소유자로 들어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관한 을구 부분에 근저당권자로 이제 채권자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등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을 갖게 되면. 그러니 이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 생각을 좀 해주면 이게 좀 뚫릴 것 같아, 이 얘기가. 제가 갈 길이 바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가고 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이 지금 이 채무자를요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가지고 이 채무자가 자기 집을 통째로 이 사기꾼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게 만든 거야. 자, 그러니 여기서 이 채무자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사기꾼이 취득을 했다고요. 이거 사기잖아, 그지? 사기임은 분명한데 이럴 때 이 등기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등기부에 갑구에 이제 채무자 아래요. 사기꾼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기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을구에 누가 그대로 있어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그대로 여기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사기꾼은 얼마를 취득한 거야? 라고 할 때 이 을구 부분은 건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취득한 게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은 취득한 게 없는 거야. 그치? 이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즉 사기꾼이 편취한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편취의 방식이 저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편취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 가치인 10억에서 이 처음부터 갖고 올 수도 없었고 실제로 가져오지도 못한 채권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부분은 저 채무자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버린다고. 자, 그 부분이 뭐야? 이렇게 그냥 써볼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을 빼면 편취액이 튀어나올 것이다. 요런 공식, 수식인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여기서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의 문제인데,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무 내지는 채권액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달라고. 채권 최고액. 이게 뭐라고?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야. 자,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요. 여기서 아까 2억을 이렇게 빌려줬죠. 근저당권을 채권 최고액을 얼마 잡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3억을 잡아놓는 거야. 예를 들어 좀 많이 잡았다 치고 3억을 잡아놓는 거야. 왜? 원래 그냥 일반적인 저당권은요. 그냥 그 채권 채무 하나만 딱 담보하고 끝나는 거거든. 그 금액만 담보할 수 있어. 근데 그 앞에 근이 붙으면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가 붙으면 이 근이 붙으면서 뭐가 되냐면 이 3억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렇게 발생돼 갖고 늘어나는 채무액을 전부 다 이걸로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근자의 의미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채권자가 2억을 빌려줬어요. 2억을 빌려주면 2억이 가만히 있나요? 뭐가 붙어요, 여기?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채권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난 담보되길 원하지. 그죠? 그러니 이 담보를 맥스 3억으로 잡아놓음으로써 이자 같은 것이 저기에 가서 붙더라도 3억 정도 잡아놓으면 충분히 다 담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억을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 실제로 나중에 한 채권액이 여기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했을 때요. 이 채권액이 한 2.3억 정도 발생한 상태에서 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저 채권자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어? 이 부동산에서? 2.3억이지. 2.3억. 이게 채권 최고액이지만 3억을 항상 다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2.3억만 저 채권자가 들고 간다고. 그러니 이거를 사기친 놈이 사기를 얼마를 쳤냐라고 논할 때는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저 채권자가 가져갈 부분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돼? 채권 최고액을 맥스로 해서 피담보 채권이 이거보다 적을 때는 피담보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액이 이걸 넘치면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 사기꾼이 사기칠 때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오케이? 네. 자, 요거는 좀 만들어주세요. 네, 여러 사람들이 계속 보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에 더해서 한 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 얘기랑 헷갈릴 게 횡령죄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 뭐랑 헷갈리냐면
기존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롭게 근저당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부동산에다가 내가 근저당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라는 판례가 있어. 내가 남의 부동산인데 이걸 내 이름으로 여기 돼 있다고 해서 이거에다가 내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그런 짓을 하면 횡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 횡령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횡령죄의 성립 범위, 횡령죄로 횡령한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를 할 때요. 기존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거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하니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만 횡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근저당을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를 팔아치워서 내가 횡령했다라는 얘기로 되면 여기서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횡령한 금액은 원래부터 내가 이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원래부터 있던 근저당 부분을 뺀 걸로 얘기할 거야. 횡령의 방식이 이런 식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그 판례는 근저당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취득시키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기존 근저당권을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유닛이라면 이것도 못 지나가고 내가 얘기를 더 해보는데요. 전체 부동산 10억이야. 똑같이 얘기해볼게. 기존 근저당 채권 최고액 얘기해볼게. 3억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신규로 근저당을 3억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횡령한 금액은 얼마야? 3억이야. 여기서 10억에서 기존 근저당을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3억을 계산해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이 얘기와는 좀 구별해주면 좋겠다. 이 횡령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결국은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고 피담보 최고액 이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횡령했다, 편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 원래부터 피해자에게 있었던 건가? 라는 관점이야.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거여야 그걸 횡령하고 편취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 혜택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지. 가져오고 싶어도. 그런데 여기서는 가져오는 게 이 기존 근저당권은 이미 없는 거고 가져온 게 일부만 가져온 거야. 그럼 그 일부에 대해서만 횡령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죠? 이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횡령죄의 죄수에 가서 기존에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 이게 한번 성립했다. 그런 뒤에 별개 근저당을 또 하거나 혹은 소유권을 자체를 이전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별개의 횡령죄가 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지. 논리적으로 이게 통하는 얘기잖아. 일부에 대해서만 횡령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고 따라서 다른 부분에다가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소유권 자체를 넘겨버린다든지 하면 별개의 횡령죄가 된다.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세계관 대통합. 따로따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계속 헷갈리는 거야. 자,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지금도 안 된다. 들어와. 아시겠죠?